그리고 꼬꼬마 빌딩에서 강남 투자까지 몇 년 걸렸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2년. 딱 2년 만에 진짜 100억대 부자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회는 또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 근생 빌딩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제가 요 빌딩을 거의 대출을 80% 가까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한데.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강남 건물주가 그 된 저의 과정을 이제 사실 이야기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강의 시간이 짧고 해서 이제 올해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일단 제가 이 과정 중에서 저 나름대로 정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것들을 이제 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터득했던 것들 그런 두 채를 운영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매입했던 거는 다중주택 원룸 뭐 다들 여기 신축 하는 분들이 그 전문가시기 때문에 더 저보다 잘 아시게 이때는 하는데 거의 돈이 그래서 영원으로 이제 건물을 첫 번째를 매입을 했었고 이제 얘를 한 2년 정도를 돌려보면서 아 이렇게 좀 세입자를 어떻게 대응을 하는 그리고 이제 건물의 뭐 누수라든지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번째로 강남 건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보이는 건물이 오른쪽에 보이는 초록색 건물이에요. 이게 조금 가슴 아픈 사연이 이제 사고서 리모델링을 좀 하려고 했었 이제 막 고금리에 막 자재비가 막 오르면서 조금 보류가 됐지만 1990년도에 완공된 건물 얘를 한 일단 두 개를 하고 있고 요거는 올근생. 그래서 저는 주택 그리고 근생 빌딩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다 운영을 해봤는데요. 그에 따른 이제 저만의 이제 간단하게 조금만 더 제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건물 두 개 운영을 하면서 이제 GP를 하고 있고요. 근데 너무 저 처음에 저도 이제 직장 생활만 계속 했기 때문에 진짜 그래서 어 처음에 저도 그 다들 막 실패한 부동산들 하나씩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옆 사람 얘기만 듣고 투자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부동산만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좀 했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따고 그러고 나면서 이제 계속 이거저것 사고 팔고 하면서 이제 강남 빌딩까지 진입을 하게 됐 그러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포인트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서울 사람이고요. 지금은 제주살이 중입니다. 제가 세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제주살이를 한 2년째 하고 있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제가 저희 공지가 좀 나간 걸로 알고 있는 오늘은 그 시간 제한으로 전달을 드릴 거고 그 나머지 전달이 안 된 부분 이날 8월 10일에 그 강남에서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면서 자세히 저의 그 모든 노하우들을 방드릴 예정이고요. 아, 그리고 이제 원 과장님께서 공지를 하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원래 8월 10일과 11일 이렇게 양일간 진행이 되려고 했었다가 이제 강의장이나 그런 사정들이 안 맞아서 저희가 하루로 그냥 풀데이로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날 최대한 많이 받아가신다면 진짜 하루 만에 정말 업그레이드 되는 그 디벨롭의 인생이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도 여기 계신 분들의 이제 강의들이 너무 궁금하고요. 저도 강남 건물주지만 앞으로도 또 배울 게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계속 배워가야 되는 인생이니까 또 이렇게 인연을 맺음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될 것. 그래서 이날 꼭 참석하셔서 여기 7분의 노하우 다 받아가시고 인맥 형성하시는 게 정말 인생 자산이 아닐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8월 10일 토요일 강남에서 하루 10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하루 동안 진행이 되고요. 이때 7분이 모이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시 이분들이 모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바쁘신 분 정말 어렵사리 왕 과장님의 파이팅을 통해서 모였기 때문에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교환 이런 것들도 잘 나갈 거니까 꼭 강의 안에 다 소화 못하더라도 좀 어려운 내용들은 교환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섞여진 주택 빌딩과
상가와 사무실로 이루어진 근생 꼬마 빌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근생 빌딩 위주로 말씀을 드릴 사실 이 단톡방에서는 이제 왕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를 대부분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저는 조금 근생 빌딩 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이게 이어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주택을 하다도 근생으로 가게 되거나 믹스가 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역에서 아우르는 게 기본이 되자. 그래서 그 도대체 꼬마 빌딩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이야기할까요? 어 뭐 10층 규모도 꼬마 빌딩인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사이즈별로 우리가 꼬마 빌딩 기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우선은 즉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하. 얘네를 이제 우리가 빌딩이라고 하고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꼬마 빌딩, 그거보다 더 작은 건 꼬꼬마 빌딩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300평 이하의 꼬마 빌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00에서 1,000 평까지를 이제 중소형, 1,000평 이상은 대형 빌딩이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이제 사실 기업 정도 규모에 올라가지 않으면 좀 어렵기는 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근 가능한 그리고 제가 강의에서 주로 이야기 빌딩은 연면적 한 300평 이하의 빌딩을 자, 꼬마 빌딩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 빌딩 그냥 전체가 다 주택으로 이루어지네. 그다음에 이제 믹스가 된 상가 주택 그리고 올근생 빌딩이라고 나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 빌딩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이렇게 원룸이 다중으로 이루어진 말하고 앞에 두 가지는 특징이 뭐죠? 어 대출 빌딩 대비해서 조금 적게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인제 우리가 쪼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자 하면은 팔 때 아무래도 주택이 믹스된 빌딩보다는 근생을 사는 게 유리한 이유가 대출이 보다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근생 빌딩은 오히려 돈이 분들에게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이 그리고 저희가 인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해 보면 저는 주로 서울 수도권에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인제 뭐 광역시라든지 핵심지에 있는 근생 빌딩들도 매력이 있고 제가 또 서울 수도권 위주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듣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비례해서 어 다른 지역들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를 좀 해 보면 서울 매물 가격을 100 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가격의 기준을 보면 서울의 한 70 단가 수준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지방은 서울 기준 70 에서 50, 30 요런 수준으로 가격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생 꼬마 빌딩을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근생 빌딩일수록 상권, 이 상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빌딩이 크면 클수록 크게 외부 효과 또는 뭐 상권이 별로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작은 애들은 이 꼬마 빌딩 그 대형 빌딩과는 달리 상권이 예를 들어서 뭐 인제 이런 상권의 그 변화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상권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고 속도에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은 사실 그 상권 분석과 함께 믹스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인제 "도대체 꼬마 빌딩은 언제 사는 게 좋아요?"라는 질문하시는데요. 금리가 내려가거나 또는 뭐 세계 경기가 뭐 호전되거나 이런 거시적인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꼬마 빌딩은 그냥 미시적인 시기가 훨씬 그 미시적인 시기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빌딩이 상속 이슈가 터졌다든지 형제 간의 갈등 싸움이 있다든지 뭔가 얘가 저평가돼 있다든지 그 어떤 얘 하나하나만의 특징적인 시기가 훨씬 그래서 경기나 금리 이런 외부적인 상황보다는 잘 살 수 있는 시기,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개별적인 미시적인 시기가 오히려 꼬마 빌딩에겐 살기다라고 그래서 그 큰 빌딩 대비해서 꼬마 빌딩은 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훨씬 한 그래서 시간이면 매입 한국으로 집에 갈 것 같아요. 매입 매도에 유연하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전략이 훨씬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 금리가 좀 떨어지면 사야지. 경기가 좀 호전되면 사야지.' 이런 거는 사실 꼬마 빌딩에는 맞지 않 그리고 인제 매각 전략이 사실은 꼬마 빌딩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제가 요거는 인제 본강의 때 좀 내용이 많아서 다뤄 드릴 내용인데 어 사실 살 때부터 팔 것을 염두하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살 수 있는 전략, 살 수 있는 수익률,
팔기 위해서 어떠한 임차인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지, 팔기 위한 전략을 미리 짜놓고 그것이 정말 합당한지, 시장에서 먹힐 만한지 그런 것들이 다 오케이 확인이 됐을 때 그렇게 매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꼬마 빌딩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빌딩을 사는 게 훨씬 자, 그래서 꼬마 빌딩의 특징을 이제 하나 더 살펴보면은 역시 아무래도 기준은 그 금리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제 외부적인 심리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금리에 무관하게 매입을 하셔야 하지만 외부적인 움직이는 동향은 이렇게 금리와 반비례한다는 사실. 그거는 알고 계시고요.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있고 앞으로 내려올 신호 계속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하반기부터 금리 내려올 것을 모두가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셔서 내용을 이제 내공을 쌓으셔갖고 준비를 저는 원래 5.4% 이제 변동금리를 쓰다가 2월에 그 한 1.2가 내려간 상태로 금리가 연장이 됐고요. 아마 전 하반기 정도에 금리 떨어지면 한번 갈아탈 거예요. 이미 저는 그 3년을 채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금리를 보고 또 이제 갈아타야 하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일단 첫 번째는 그 임대 수익은 안정적. 그래서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그냥 노후에 은퇴 시기에 맞춰서 이런 빌딩을 매입을 하시는 걸 선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임대료 낼 바에는 그냥 내 빌딩 산다 이런 생각으로 회사에서 매입을 많이 그래서 빌딩으로 그런 형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굉장히 매도가 잘 돼요. 그리고 이제 주택 빌딩 이런 애들은 이제 멸실을 하고 새로 근생 빌딩으로 이제 지을 수 있는 아이들. 그래서 개발 가능한 신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속 형제 간의 이런 개인으로 저가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암암리에 동네 부동산에서 그 동네 유지 부동산 사장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 이런 거는 안 올라오죠. 그냥 이제 다 암암리에 사라지는데 이런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꿀팁도 드릴 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 100억 강남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이고요. 1단계 이제 꼬꼬마 단계를 시작으로 꼬마 그다음에 이제 강남 건물주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3단계 그냥 강남 건물주로 살면서 더 이제 빌딩을 입지 좋은 곳에서부터 모아가는 단계 되시고 가장 핵심은 1, 2, 3단계 여기서 꼬꼬마 단계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시드머니 5억 이하를 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접근 가능한 1억부터 5억 사이 우리가 이 정도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정말 의구심이 대로 이런 빌딩이 있고 또 저희도 이제 매물 제한을 이 표를 보시면 2017년도를 시작으로 까지 강남구가 거의 1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곳은 강남으로 1, 2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 선호하는 곳이일수록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자산 형성으로 이제 결국은 강남 가는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밖에 없는데 수요가 몰리는 것엔 결국 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100억 산다면 나의 시드는 얼마가 있으면 돼? 우리가 70억 보고 결국은 현금 30억 정도를 모으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30억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에 대한 방법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30억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 이외에도 강사님들이 직접 경험한 많은 방법들을 들으시고 각각의 케이스별로 나와 잘 맞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현금 30억을 모아가는 게임을 잘 아주 빠르게 가장 빠르게 하시는 강남 건물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을 좀 드려보면은 1단계 꼬꼬마 빌딩 단계에서 서울 빌딩 거래량은 앞서 보신 대로 1위는 그런데 그 다음 장표를 보시면 10년간의 서울 빌딩 강남이 1위가 아닙니다. 1위는 성동구, 2위는 10년간 성동구는 400%가 넘게 200% 이렇게 오를 때 겨우 110%만이 올랐어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상권의 수명 주기를 보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상권은 이러한 형태로 먼저 크게 보면 도입기, 성장기. 자, 상권이 도입기라고 상권이 없죠. 이런 지역에는 일단 처음에는 상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임대료가 싸니까 굉장히 개성인 가게나 공방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입소문이 나기 시작.
자, 그래서 상권의 잠재 이 상권은 이제 처음에는 상권이 그래서 이제 카페 그리고 여기서 그림을 감상하러 온 사람들한테 커피도 팔고 이런 감성 카페가 많아지면서 맛집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네. 그럼 이때부터는 대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판매점이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임대료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입소문을 내게 해준 도입기에 많은 임차인들은 여기 높아진 임대료를 버티지 못하고 결국 외곽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 주변 상권으로 이제 쫓겨나거나 또는 아예 다른 상권으로 가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상권이 개성이 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이런 우리가 누구나 알 만한 그런 간판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이런 성수기 상권을 가면 한 10개 지날 때 한 대여섯 개는 내가 알 만한 그런 간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상권이다? 성수기 상권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상해야 될까요? 아,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 이제 여기서는 이 상태로 유지되거나 또는 쇠퇴기일 것 같라는 것을 감을 잡으셔요. 여기서 이제 하수들은 야, 파리바게트, 수박이 들어왔어. 여기는 확실해. 이러면서 이때부터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부터는 빠져야 되는 타이밍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이 꼬꼬마 단계에서는 매각 타이밍을 그래서 이 도입기와 성 들어가서 하기 이전에 엑시트가 돼야 자, 그래서 그 금액으로만 따지면 수익률을 100% 또는 최대 150% 정도 먹었을 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이 한 3억이라고 하면은 뭐 내가 뭐 5억으로 시작한다고 하면 10억 이렇게 내 잡 났을 때 그때 여러분 일단 금액적으로는 보시고 여기서 돈이 조금 더 될 것 같아서 여기서 조금만 더 버티면 한 몇 배는 더 먹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들거든요.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잡아야 할 매각 타이밍 기억하시고요. 이전에 매각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고가의 엑시트가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럼 이렇게 뜨는 상권을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서비스가 잘 돼 있는 여기 지금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상권으로 들어가서 나는 사장이라는 카테고리를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여러분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에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꼭 내가 사기 이 지역 분석을 할 때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셔야 되는 사이트고요. 뜨는 상권이라고 해서 이렇게 탑 10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들어가서 라는 걸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그 네이버 데이터랩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신사동 가로수길이 있다는 거 아실 때 실제 쳐보시면 이렇게 급 하강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리단길 정체돼 있죠. 한번 쭉 떴다가 지금 최근 정체된 상권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일산 사시는 분들 계신가 밤리단길도 한번 이렇게 상권에 대해서 요즘에 뜨는 상권 이런 식으로 검색하셔서 한번 직접 쳐보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는 인스타를 많이 하니까 그 인스타를 보면 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않고요. 포스팅 수가 그 늘어나는 정체되는지 내가 이제 그런 상권에 대해서 이제 글을 걸어놓고 추적을 하면서 여기에 정말 잠재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1단계 꼬꼬마 성공 단계 1단계 여기서 이제 초기 핫플에 진입을 해서 성숙기 이전에 좀 엑시트를 해야지만 우리가 보다 넥스트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안전된 발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오주혜 마법사님이 또 블로그도 운영하시니까 제가 요 강의 끝나면은 그 오주혜 마법사님, 저희가 원감생신 언제 100억 부자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대단한 영광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모두 휴가지에서도 이렇게 듣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주혜 마법사님 블로그도 많이 참고해 주셔가지고 댓글에다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거 질문 달면은 그 블로그 댓글에는 대부분 다 질문에 답을 달거든요. 그게 또 꿀팁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못다하고 아쉬운 거는 10일 날 어쩔 수 없이 10일 날 그렇게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면은 이제 오주혜 마법사님 블로그 가셔가지고 인사말 나누시면서 이웃추가 서로 이웃추가 신청하셔가지고 많은 얘기 나누시면 감사했습니다. 네, 무더운 저는 여름 부끄러워서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나으셨어요? 듣고 있었네요. 아, 예. 엿듣고 있었네요. 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마무리하고, 예, 오주혜 마수님한테 감사 커피 한 잔씩 드리면서 또 다음에 또 좋은 자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0초 후에 마감할까요? 혹시 저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 더운 여름밤을 계속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